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로 변경된 ABC 트랙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서경대 과학재단은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님께서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눈으로 보는 하늘밖에 더 큰 하늘이 있다는 천혜유천을 기조로 생명과학 신진 연구자의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여 인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017년에 처음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 2025년 지금까지 총 31분의 연구자에게 약 750여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대 이사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총 1,600억 원을 출연을 하셨고, 앞으로 서프 연구자가 더 늘어나고 더 훌륭한 연구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기부금을 출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서경대 과학재단은 여기에 계시는 5분의 이사님들께서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고, 아래 2분의 감사님들께서 사업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연구자 선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5분의 이사님들께서 연구자를 최종 선정하는 데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진과학자의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한다는 우리 서경대 과학재단의 취지에 맞게 한국에서도 이제 최고의 석학들께서 이사로서 계십니다. 저희 서경대 과학재단은 과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체로 연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 지향하는 연구는 크고 도전적인,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연구입니다. 그렇게 큰 연구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선정자의 연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지원 기간 동안에는 연구비는 물론 여러 가지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변경될 ABC 트랙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5년에 연 5억, 25억이라고 하는 단일 트랙으로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걸 3단계 지원으로 변경을 했고 이걸 ABC 트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알려드리면 저희가 5년에 5억, 총 25억 원의 연구 프로그램을 했다면 앞으로는 7년간 25억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7년은 3 플러스 4년으로 나뉘게 되고 그래서 첫 3년 동안에는 연 3억 원, 그러니까 총 9억 원.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4년간 연 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받는 연구비 총액은 지금까지와 같지만 2년을 더 걸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평가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매우 우수한 연구자에는 재단에서 좀 상징적인 의미로서 5년간 5억 원의 연구비를 추가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서경대 과학재단은 더 많은 연구자의 연구를 돕는 동시에 우수 연구자는 그 연구자의 생애 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트랙의 이름은 어드벤처 트랙인데 연 3년간 연 3억 원, 최대 9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을 합니다. 이 지원 자격은 그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대상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올해까지만 7년 차까지로 하고 내후년 2027년부터는 임용 5년 내 연구자만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A트랙을 어떻게 선정할지는 제가 ABC 트랙을 전체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트랙을 종료한 연구자가 중간평가를 통해서 B트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평가에서 A트랙 선정 당시 제안한 연구에 좀 프로프 오브 컨셉을 찾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속 지원이 계속 필요할 때 이제 B트랙에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초의 B트랙은 내년에 ABC 트랙을 도입한 3년 후인 2029년에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리시드 트랙, C트랙은 저희가 수시로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즉, A나 B트랙을 졸업한 연구자 중에 재단의 상징이 될 수 있을 만큼 우수하고 훌륭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재단 내부에서 선정하여서 추가로 5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ABC 트랙을 함께한 연구자는 최대 12년 동안에 우리 재단에서 연구비를 총 50여 원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랙별 간격을 생각하면 저희가 연구자의 인생 전반을 서경대 과학재단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 지원에 해당하는 C트랙을 제외하고 비교를 하면 그 기존에 5년간 25억을 받았다면 이제 신규는 3 플러스 4년 7년간 25억 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3+4로 하면은 3년 만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다 이제 거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희가 이게 3년 만에 결과가 나오는 연구를 선정하려고 한 게 아니고 좀 더 큰 연구를 긴 호흡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A트랙 졸업자한테는 B트랙에 지원하는데 3번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즉 이제 A트랙을 하다가 졸업연차가 되었을 때 이제 중간 평가를 하여서 바로 이제 선정이 된다면 이렇게 7년간 B트랙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고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듬해에 다시 졸업평가를 신청할 수가 있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총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3번의 평가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A트랙 기간 안에 연구비를 다 쓰지 않았다면 연구비를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평가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A트랙 이 선정된 분들한테는 중간평가의 기회를 3번, 3년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경대과학재단은 2017년부터 약 10년간 신진과학제를 지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천혜유천한, 더 대담한 연구를 발굴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ABC 트랙은 이러한 대담한 연구를 더 많이 발굴하고 중요한 주제를 길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년 동안의 지원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고안한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내년도 A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기조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생명과학 전체에 파급력이 큰 생명과학, 의과학, 융합 연구를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신약 개발이나 스크리닝 같은 너무 세부적인 주제의 연구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BC 측으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더 많은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있기 때문에 올해 선정자는 좀 예년보다는 많이 연간 5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트랙 지원 가능자는 임용 7년 차까지의 PI 전임 교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기준은 2019년 1월 이후 임용자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7년부터는 임용 5년 내 연구자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재단은 탈락한 연구자의 재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취지가 좀 절대평가 기준을 가지고 연구를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동일한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제 바로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 단계에서는 좀 기계적인 중복 검사라는 반면에 이제 다음 단계의 심사로 넘어가게 되면 작년 연구 제안서에 대비해가지고 어떤 점이 발전했는지 또한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심사는 크게 서류 심사랑 본 심사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와 제안서가 이제 우리 재단이 제시한 자격에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심사 분야를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논문 심사 과정에서 좀 에디터 리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로 구성된 본 심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안서를 심사하는 서면 심사가 있고요. 이때는 저희가 서류 심사에서 심사 분야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부교수급 연구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이때 이제 그 분야별 연구자 중에서는 해외에 계시는 한국인 심사위원을 최소 한 분씩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서 한 건당 이제 4분 정도 되는 심사위원한테 이제 심사를 의뢰하게 되고, 이제 심사위원은 그러면 그 분야 안에 있는 제안서를 본 다음에 순위를 정하게 되고, 그 상위 순위의 제안서가 발표 심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발표 심사는 연구자가 직접 심사위원 앞에 나와서 발표를 통해서 연구를 심사받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피어리뷰 서면 심사 때는 분야를 나눴지만 발표 심사에서는 분야를 나누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도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연구 경력이 상대적으로 긴 학자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며 물론 서면 심사를 보셨던 심사위원분들도 일부 발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우리 아모레퍼시픽 용인에 있는 인재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며 20분 발표하고 30분 디스커션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발표가 끝난 다음에 심사위원분들이 평가를 하시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한국인이며 저희가 서류 심사를 먼저 하고 그 심사 결과에 맞는 심사위원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해 동일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지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연구자와 심사위원 사이에 인맥이나 네트워크가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 지원자가 제안한 연구 자체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지금 소속이 동일하거나 박사 또는 포스닥 시절 지도 교수 아니면 최근에 공동 연구를 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저희 재단에 접수할 때 기피심사위원을 쓰는 칸이 있어서 그 경쟁 그룹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심사 기준일 텐데요. 저희 재단은 좀 큰 연구, 좀 큰 질문을 좋아해서 내가 평생의 연구비가 충분하다면 나는 정말 내 인생을 바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주제를 우리 재단에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단일 트랙을 LBC 트랙으로 바꾼 것도 서경배 재단 입장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한 연구를 더 지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시려고 하는 연구가 아무리 중요하고 큰 연구라고 하더라도 누가 이미 그 주제를 하고 있다면 심지어 그 하고 있는 주체가 여러분 교수님들의 이전 랩의 PI라면 이게 아무리 하더라도 더 빠른 성취를 얻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경대 과학재단은 연구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이제 연구의 논리적 정합성이나 성공 가능성, 뭐 컨티전시 플랜 같은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수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이때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이 접수 마감일에 지원자가 몰릴 때 가끔 저희 서버가 그렇게 많은 지원서를 받지 못해서 다운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마감일 일주일 전에는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령 3월 31일에 제안서가 튕기더라도 그때 저희 재단에 연락 주시면은 그거는 전부 다 제가 4월 1일 날에 등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일정이 지난 다음에 이제 최종 선정되신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8월 28일 증서 수여식과 그 다음 날에 있을 심포지엄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트랙에서 ABC 트랙으로 변경이 되면서 제출 서류에도 약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받는 중요한 서류가 이제 연구 제안서와 연구비 사용 계획서가 있는데 연구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AB 트랙 기간을 합친 7년을 기준으로 내가 7년 동안 어떤 연구를 할지에 대한 긴 계획을 서술을 해주시고 연구비 사용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연구비를 책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A 트랙 3년만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가 페이지에 입력할 내용도 하나 추가를 하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연구 차별성 칸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차별성 같은 경우에는 연구 제안서 내에 쓰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좀 누락한 다음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새롭게 넣게 되었습니다. 즉 본인이 박사나 포스트학 기간 동안에 어떤 연구를 했는지 간단하게 써주시고 그게 좀 서프 연구랑 어떤 점이 다른지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저희 재단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제가 여기 있는 작성 가이드, 연구 제안서, 연구별 계획서 모두 이제 2026년 기준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여기 다운받아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 외에도 궁금한 점이 생길 때에는 우리 재단 사이트 맨 아래에 있는 문의하기나 아니면 재단 대표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24시간 이내에는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 창구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외 연구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연구기관에서 서경대 과학재단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재단에 이제 영문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영문 페이지 소개에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서경대 과학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지원하고 있다 하는 점 알 수 있으니까 기관과 소통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자주 물으실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A트랙 3년 안에 성과가 없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총 3번 드리기 때문에 A트랙을 졸업하고도 2년 안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트랙에 선정되지 않은 연구자가 B트랙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이건 아니요입니다.
즉 B트랙은 A트랙 졸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원을 하는 C트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선정할 AB 트랙 졸업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2017년부터 기존에 뽑았던 31분의 선정자까지 대상으로 훌륭한 연구를 하신 분들을 추가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전임 교원만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의 한인 연구자나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연구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임 PI만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교수시거나 포스닥이거나 비전임 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임 교원이 된 다음에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경대과학재단에서는 그 51% 룰이라고 해서 그 교수님들께서 그 전체 연구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의 절반 이상을 서경대과학재단 연구에 할애해달라는 51% 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ABC 트랙으로 바꾸게 되면서 이제 3년간 3억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51% 룰은 제외한 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저희 프로그램이 젊은 신진과학자를 지원한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수혜 중인 연구비 규모 자체는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의 연구비로는 연구 책임자의 인건비나 인센티브는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해외 연구자의 경우 인건비 진행을 가능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비 사용 계획서를 심의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께서 연구비 사용 계획서를 쓰면서 신청한 연구비가 지급되는 연구비랑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서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질문들은 이렇게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 프리리미너리 데이터가 얼마나 많아야 선정이 되냐. 이거를 제가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역대 선정사들을 보면 프리리미너리 데이터가 아예 없더라도 그 이론의 논리적 정합성만 충분하다면 되게 많은 분들이 데이터가 없이도 선정이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 때 이제 NIH 프로포저를 참고해서 만든 제안서가 맞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생명과학 기초 연구를 지원한다는 걸로 시작은 했지만 그 생명과학의 파급력이 큰 연구라는 게 반드시 기초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상이나 좀 융합 기술적인 연구도 이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이미 많이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뭐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같은 그런 연구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질환에 대해서 그 질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리, 그리고 그것을 밝혔을 때 다른 분야에도 파급력이 크다면 그것을 제안서에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은 연구자의 학과는 크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학학 관련 학과 소속이더라도 좀 서경대과학재단의 취지에 맞는 연구를 제안을 하신다면 이제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래 세 개의 질문. 우리 서경대과학재단이 생각하는 이제 세계적인 잠재력을 지닌 연구는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에 반영할지, 또는 A트랙에서 B트랙으로 가는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단 사이트에 이제 신진과학자 연구지원 프로그램 코너를 들어가시면은 심사 주안점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분들한테 부탁드릴 드리는 것도 혁신성과 파급력을 제일 중요하게 봐주시고 그 접근성 또는 연구자의 역량은 그보다는 좀 적게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B트랙은 앞으로 3년, 25년 기준으로 4년 후에 평가를 하게 되겠지만 이것과 비슷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이게 3년 만에 막 논문이 나오는 걸 바라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A트랙을 제안하면서 만들었던 가설이 조금은 입증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 여기까지고요. 이제